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독해 시간입니다. 즐거운 독해죠. 독해가 즐거운 이유는요. 하나의 문장에 어려우셨던 분들, 문법에서 막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정신없었던 분들, 독해는 뭐가 있습니까? 송 선생 강의 쭉 들으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 듣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행복한 시간이 되죠. 그렇죠? 자, 하나를 우리가 문장을 푸는 거, 언어는 결국은 뭐죠?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나 나는 학생이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이러한 문장 갖고는 교양이 안 쌓이잖아요. 자, 독해를 보면서 일본 사람이 써있던 문장을 즐기는 그러한 기분으로 공부하다 보면 실력도 늘겠죠? 자, 물론 점수 올려야죠. 자, 조금 더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시고 보도록 합시다. 단, 이 독해 문장에서 하나의 지문당 푸는 문제수 3문제나 4문제가 될 때 시간은 절대로 3분에서 4분까지만 사용해라. 5분, 6분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482페이지네요. 그렇죠? 482페이지. 파트 8입니다. 72에서 73번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71, 73을 끝내고 바로 77번, 80번, 484. 그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지문 2개를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예습 안 해오신 분들은 잠깐 일지정지 시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다시 화면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오셨네요. 시작합시다. 자, 71, 73번에서 이 정도의 길이의 문항을 볼 때 이제는 딱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이다, 풀 수 없는 지문이라는 감도 많이 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사다, 경제기사냐, 아니면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거냐, 아니면 뉴스냐, 아니면 수필 같은 문형이냐 라는 그런 것을 보는데 이제 조금씩 많이 하던 감이 잡힙니다. 딱 감이 왔다, 내가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죠?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주제 파악을 먼저 하자. 그리고 내용에서 요소, 핵심 단어가 뭔가 파악하자. 그리고는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작가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필자죠. 필자의 생각인가, 사실문인가, 그 다음에 예를 들은 것인가. 이 정도로 조합을 해나가면서 문장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의미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3번을 잠깐 보고요. 내용 파악해볼까요? 73번 문의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했는데 3개는 틀렸죠. 3개는 틀렸지만 어떻습니까? 비스무리한 게 나와야지만 문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한 정도로 파악해볼까요? 내용을. 1번 러시아 정부는 외국차의 관세율입니다. 그렇죠? 관세율을 크게 희귀하게로 인상할 방침이다. 외국차의 관세율을 크게 인상할 방침이다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죠. 맥심상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도세프상과 국산차를 살자고. 그래서 카우요니 여러분 사도록 여비카케테로 제창하고 있다. 그런 거 주창하고 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 라는 편이죠. 국산차를 삽시다. 국산차라면 러시아차가 되겠네요. 10번. 일본 차 한 대로 100만 킬로를 달려서 일본 차의 튼튼한 조부사를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기까지 보는 순간에 대충 나왔습니까? 외국차 얘기 나왔죠. 러시아 얘기니까 외국차 일본 차란 거 알겠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련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 전체 내용이 되겠죠. 문항이 틀리더라도. 그 다음에요. 70 마지막 문제. 그 서명 리스트. 뭔가 서명이 있었나 보죠? 리스트가 푸친 대통령, 다이토련이 푸친 대통령에게 찬또 도덕국가도가 마다 와까라나요. 제대로 도착할는지 어떨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서명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한번 문항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중고 일본차의 러시아 최대의 무역 거점이 되고 있는 라우지오스토크 시민그룹, 그렇죠? 시민그룹이 모스크바마대까지의 약 1만 킬로를 수백 대 중고 일본차로 주파하는, 그렇죠? 관세죠? 관세 희귀하게 반대 100만 킬로 랠리를 계획하고 있다. 데모하네요. 그렇죠? 100만 킬로를 서로 달려가지고 관세율 높이는 것을 반대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여기가 사실문이죠. 러시아 정부가 외국차의 관세율을 크게 올린다는 그러한 일에 곧또에 항의 행동이 나오죠. 항의 행동. 그 항의 행동으로 기획된
그다음에 마키시움 회도세후상. 이름 어렵네요. 그렇죠? 회도세후상은 27살인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싸고 성능이 좋은 일본차보다도 질 나쁜 국산차를 무리하게 나니 정부의 횡폭한 그런 어떤 그냥 그 포악한 것 그러한 것을 유르세나이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충 그럼 보면은 보통 일반 상식과 다른 게 나왔죠. 보통은 수입하게 되면은 수입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물 같은 게 수입하면 안 된다. 우리 걸 쓰자 그러고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일본차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왜 관세를 올리느냐? 비싸게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 유르세나이라고 비판하고 있답니다. 이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죠. 아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남들은 틀리겠지라고 그런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십시오. 자, 거기서 잠깐 문항 들어가기 전에 하나 항이라는 데 줄치세요. 항이. 거기. 우리 독계를 보더라도 항의의 표현에서는 항자가죠. 코우라고 읽었는데 앞에 뭡니까? 손수자가 들어간 거죠. 손수가 들어가고 더불어서 이쪽에 기자는 항의할 때는 말씀 원자가 들어가는 기다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코오기가 되죠. 그냥 코오기스로. 왜 이 한자가 우리가 파트 5에 문자 5에 나옵니까? 강의가 그러죠. 강의. 왜 강의를 하다 안 하다 할 때 강의도 똑같은 발음으로 코오기죠. 코오기. 그래서 강의하다 할 때 강자는 그래서 우물전자 쓰고 의자가 강의할 때는 의자에 말씀 원자가 없어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강의에는 말씀 원자가 없고 그렇죠? 항의는 주먹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라. 라고까지 해서 우리 한자 체크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오기 발음은 같지만은 한자에서 문제 나올 수 있고 같은 발음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자 문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한 항의 행동을 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라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랠리죠. 랠리 주행이죠. 그럼 다음 주 중에도 이 동시 앞에서 나온 시를 출발하는 예정이다.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중에도 이제 출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1번차 애호가들, 그 다음에 1번차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차체 그 차에다가 러시아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세 희귀하게, 그렇죠? 관세 희귀하게 한다. 관세를 올린 걸 반대한다라고 쓰면서 등등으로 쓰고 차를 쭉 행렬을 만들어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아까는 히로바오 메자스 그쪽을 목표로 지금 갈 예정이죠. 언제요? 빠르면 다음 주라도 이런 말이죠. 인터넷도야 그 다음에 지모토, 인터넷야 지모토시 그 지방의 신문지죠. 을 통해서参加者を 아침에 참가자를 모은다. 어디로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지방 신문 등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으고 중간에서 중간 도중에서의 참가도 가능하다. 이미 스댄이죠. 이미 희망자가 200명 이상이라고 한다. 또 이유 전문이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 참가자는 마지막까지 다 달린 뒤에 하시리 오했다. 또 뭐합니까? 선두의 주최자 차량에 있는 서명 리스트, 쇼멜 리스트니 지분노 하시타距離, 자기가 달린 거리를 씁니다. 그렇죠? 내가 몇 킬로 달려왔는가 쓰고 함께 다 합해서 100만 킬로네요. 아하, 한 대가 100만 킬로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방 100만 킬로 되겠네요. 자, 100만 킬로를 목표로 한다. 중고 1번 차에 조부사, 튼튼한 것을 주행거리로서 강조하는, 우리가 이만큼 달렸는데도 이 중고차 문제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뜻인가 보죠. 그러한 목표로 서명 리스트는 대통령부에 직접 제출이 되고 푸틴 다이토료니 와타스 요니 모토메로 전해달라고, 직접 좀 전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라고 한다 라는 표현이 됐네요. 자, 문항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파악이 되고 세 군데 단락에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실, 그 다음에 중간에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까지 나왔는데 자기의 필자의 생각이 전혀 없는 문제네요. 기사문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7집 1번 볼까요? 그럼 의외로 쉬워지죠. 1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면서 무리하게 질이 나쁜 국산차, 거꾸로죠? 국산차를 사게 만드는, 그렇다면 사역형이 와야죠. 사역형 뭡니까? 가와세요 뜻으로, 거기다가 사역에서 의지가 됐죠. 가와세요 뜻으로
사계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그 횡폭사, 거기서 요르세나이 용서 못한다는 거 답은 몇 번입니까? 12번이 되겠죠? 7.2번 우리 마지막에 본 문장인데요. 주행거리를 강조하겠다. 어떻게요? 튼튼한 것을 우리가 주행거리로서 강조하겠다라는 표현이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죠. 목적에 해당되는 말이 있나요? 있네요. 자, A번 내라이죠. 내라이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번 내라이가 되고요. B번은요. B번은 키자시라고 써있어 징후죠. 어떤 징조, 징후를 키자시라고 하네요. 자, 그 표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우라나 이건 점치는 거죠. D번은 이와이 축하니까 여기서 목적에 해당되는 답은 A번 내라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73번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마지막에 계획을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계획을 봤을 때 서명을 딱 한 다음에 했습니까? 차에가 서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대통령 관저에다가 제출하면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대통령에게 제발 좀 전해줘. 니들도 우리들 마음 알잖아. 꼭 전해주는 거다. 응! 라고 말해는 간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달이 될까요? 아직 모르죠. 사실기술인 거죠.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기까지 결정을 보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파악을 꼼꼼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요. 맞는 것은 뭡니까? 맞는 것은 답은 D번이에요. 그 서명 리스트가 붙인다 했더니 찬또 도덕국가 도우까 마다 와까라나이 찬또 도덕국가 도우까 뭐뭐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문장이 틀린 게 없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것들은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하나씩 틀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문 했습니다. 자, 발상의 전환 언제나 기억을 하시고요. 상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재미로서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 자기 상식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넘기셔서 여러분 77에서 80으로 갑시다. 자, 처음에는 딱딱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선택한 지문은 이번에는 사실묘사와 더불어서 쓴 사람, 필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언제나 하듯이요. 79번, 80번은 잠깐 볼까요? 자, 79번, 80번. 자, 보시면은 79번 필자는 필자가 나옵니다. 필자가 나왔다는 건 주장이죠. 이 차장, 드는 승무원, 네,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좌천되는 것이 당연하다. 야, 좌천되다. 지방으로 좌천되나요? 그러한 표현이 나오네요. 차장이 나왔습니다. 좌천이 나왔습니다. B번, 나이아니 미다레가 낚았다. 나이아니 미다레, 다이아가 나오고 미다레가 나오면 다이아몬드 아니죠. 그렇죠? 운행시각표죠. 특히 비행기 같은 거, 운행시각표를 나이아라 그러죠. 그런 스케줄, 거기에 스케줄에 어떤 혼동이 있었는지 없었기 때문에 엮었다. 그래서 아주 다행이었다. 자, 운행 시간이 나오네요. 조금 더 볼까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은 호메떼 하겠다에. 호메떼 하겠다이. 호메떼 하겠다에는 이 말 자체로서 뭡니까? 칭찬해 주고 싶다죠. 호메떼 하겠다에. 자, 이 말 들으니까 잠깐 여러분 잠깐 스톱하시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리모리였나요? 일본에서 마라톤에서 은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여잔데 올림픽이죠. 은메달을 탁 따고 들어오는데 일본의 모든 국민이 금메달 아닌가 아쉬움 속에서 그런데 2등이야. 1등을 못했죠. 막 경합을 하다가 2등으로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화난 거예요. 1등을 못한 분함이 아니라 2등에 들어가는 그 골인에 들어온 모습, 그 화난 모습 들어오는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러죠. 인터뷰 막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쁨에 1등의 아쉬움이 아니라 2등의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 말 여기까지 뛰어와서 열심히 해온 나 스스로에게 호메떼 하겠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멋진 말이죠. 자, 여러분들 거기 계신 지금 아직까지 눈이 깜깜하고 이 송 선생이 지금 막 열강을 하는데도 막 귀따갑기도 하고 난 눈이 아련하기도 하는데도 지금 꾹 참고 펜을 들고 들으시는 스스로에게 자같이 말해보세요. 호메떼 하겠다. 그렇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 볼거 어이구 3,000% 같지만은 문제 보이나요? 용기가 있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호메떼 하겠다. 칭찬해주고 싶다. 라는 표현 같이 기억하세요. 호메떼 하겠다. 용기가 필요했나 보죠. D번 타고 있는 승객들을 무시한 것은 유르세나이.
탑승자를 무시한 것은 유르세나이. 이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차장이 있었겠다. 기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차장과 관계, 승객과의 관계도 있었겠다.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나 보다. 그렇죠. 하나의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건이. 80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80번 뭐냐? 본문의 내용과 이번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린 세 개는 맞다 이거죠. 그럼 전체 내용 파악해 볼까요? JR의 종업원들은 일을 하면서 술을 먹는 적이 있다. 오호, 술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요. 본래. 그렇죠. 본래 여러분들 일본의 전철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 지명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단 하나, 그 중간에 노보리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노보리. 같이 노보리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노보리. 됐습니까? 이 노보리라는 표현은 꼭 외우십시오. 노보리는 상향선이라는 말을 쓰죠. 노보리가 어떠한 지형이 있으면은 여기도 출발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노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또 아가리라고 읽어도 안 돼요. 노보리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출발점 여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것이 하나의 노보리가 되고요. 순환선에도 노보리가 있고 쿠다리가 있는 거예요. 쿠다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표현이 있다는 거. 그 노보리라는 것은 상행선을 말한다. 그리고 하행선을 말한다. 지방으로 간다고 상행선이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행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보리, 우리나라의 경영선이지만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일본의 어떤 고유명사니까 읽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통근 계속 이러한 것은 일반 명사가 외워둬야겠죠. 통근 계속은 뭐죠? 쯔낀 카이소크. 통근 계속. 그 다음에요, 이건 신기바라고 읽겠네요. 그렇죠? 디즈니랜드, 일본의 디즈니랜드에 가까운데 요코하마 쪽에 신기바라고 있는데 그 역에서 쓴 것은 이케나이노다. 어떠한 역에서 쓴 것은 이케나이다. 이러한 역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어떠한 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역에서 멈춘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멈췄나 보죠. 그 다음에 C번. 조시중학생과 시켄이 많이 왔다. 그 여중생은 시험에 늦지 않았다. 라는 표현. 시험 얘기가 나오네요. 하하, 중학생이 나와요. 대충 감이 잡힙니까?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뭐 잡히지 않을까요? 전철이 있다, 시험이 나온다, 멈춰섰다, 중학생은 시험이 늦지 않았다 라는 거, 그다음 멈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막 키워드가 나오면은 야, 이건 혹시 하면 혹시 아냐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다음에 D번. 그 여자 중학생은 시험에 붙었다, 합격했다. 시험이 2번 나왔으면 시험 분명하네요. 자, 그 정도까지 정보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77에서 80번 지문입니다. 484페이지. 빨리 읽습니다. 자, 일로서 JR을 자주 이용한다. 그렇죠? 이름은 코크대츠라는 그 국철이라는 것 JR로서 요코모지 나왔는데요. 이 요코모지라는 것은 옆으로 서는 문자라는 것은 알파벳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요코모지라고 말하는 것은 알파벳을 말해요. 알파벳을. 자, 우리는 꼬부랑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바뀌었다. 그 알파벳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한자에서. 이것으로 서비스가 요코났다 또 이요 히토모 이루가. 자, 왜요?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약간 민영화되면 준민영화되면서 역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와타시니와 직감가 나에게는 실감이 안 난다. 왜? 개찰구에서 카이사츠 대와 아직도 변함없이 무스또 시타 어떨 것 같았대요. 자,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못하지 하면서 뒤에 예를 드는 게 뭐죠?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설령 단어를 모르더라도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77번 1번에요. 무스또라고 하는데 보시면은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요. A번.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표정으로서 웃고 있는 모습. 서비스 나빠진 거 아니죠. 좋아진 거죠. B번. 몸이 굉장히 마른 거. 야, 몸이 마른 거랑 서비스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C번. 굉장히 뚱뚱한 모습. 그것과 서비스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D번. 후유카이, 그렇죠? 후유카이 소나 효조대 그다음에 오시다마떼이로 사마. 그래서 꽉 입을 누르고 있는 모습. 그걸 무스토라는 거. 뚱 하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자, 무스토는 뚱하다. 조금 더 가벼운 말로 뾰로통하다라는 말은요. 부스토. 그렇죠? 그런 표현도 기억하실까? 우리는 무스토라는 표현. 불쾌한 표현 또는 부스토. 유사 표현이죠. 부스토 쪽이 조금 더 가벼운 편이죠.
새침대기처럼 뾰루퉁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D번이 나와야겠죠? 문맥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를 못 외웠다고 죄인처럼 틀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야죠. 자, 계속 가볼까요? 어떤 나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불쾌한 듯한 그런 얼굴 보면은 서비스가 늘긴 뭐가 늘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또 보니까 더 심하네요. 소련이 게다가 거기에다가 때때로 일중에 술을 마신다고 하는 그러한 라든가 그러한 뉴스를 자주 듣는다. 아, 마타까요 라고 마타까 또야 이러한 정도의 흥미밖에 없다. 이거죠. 뭐 술 마시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항상 그런 애들인데 뭐 이런 정도의 흥미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이타이 아래답게노 켜다의 기교대 아르까라 뭐 보통 저 정도의 커다란 기업이라면 서비스가 좋을 리가 없지 종업원들이 라는 문장 지금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처음에 나와서 그냥 손님에 대한 태도가 나쁘다는 것을 첫 번째 말했고요.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선나나까 그러한 중에 매우 좋은 뉴스가 나가랬다 흘러들어왔네요. 좋은 뉴스가 흘러들어온 것이 어때요? 아주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시된 거랑 반전이 됐죠? 처음에 제시된 거 탄력을 받아서 뉴스가 좀 더 드러나네요. 자, 어떤 뉴스일까요? 자, 쭉 보면서 어떤 역에서요. 쭉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두 번째 질인가요? 여자 중학생이 맛지갈 때 렌산이 롯데시마타 타버렸다. 이것이 도코니모 토마라나. 이것이 어디에도 서지 않는. 그렇죠? 어디에도 서지 않는. 저 이제 여기서는 경계문 개요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홍역할 때 없자니까 그 개요선에서의 문제인데 어디에 서지 않는 그 쾌속 통근 쾌속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잘못 탔으니까 그 역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죠. 경협이라고 써놓고 아마도 KO라고 읽을 것 같은데요. KO라고 읽을 것 같은데 그 KO선이 있다면은 일본에서는 선로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죠. 가쿠에키. 모든 정거장을 다 쓰는 건 보통 열차는 가쿠에키. 매 역에 쓴다 그래서 가쿠에키라고 그러죠. 천천히 가겠죠. 그 옆 선로에서는요.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쾌속, 카이소크, 그렇죠? 쾌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리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기다렸다가 이걸 타는 거죠. 그럼 중간에 매번 내릴 만한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직행. 중간중간 씁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에 또 다른 서비스를 해서 통근 쾌속. 이번 아예 안 쓰고 바로 가겠다 이거죠. 한 번씩만 쓰고. 그러한 것이 일본에서는 시간대별로 그 전철의 속도가 틀린 전철이 운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녀는 이거를 타가지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이걸 탄 거죠.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다시 가야죠. 중간에 안 서니까. 아니면 창에서 뛰어내리던가. 두 가지가 하나인데 창에서 못 뛰어내린다면 내리면 됩니다. 그럼 별 문제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녀는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시험 보는 날. 그럼 시험에 늦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울어버린 거죠. 중간에 나오니까 울어버릴 것 같은. 울진 않았네요. 泣기 다시 써나 중학생이 울 것 같은 울을 터뜨린 그 중학생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사정을 들었더니 아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데리고 차장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간 거죠.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차장은 젊은이의 장래가 걸려 이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취직이 어떻게 돼? 대학교, 고등학교 못 들어가 여기서부터 인생의 하나의 모순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쇼라이가 가깝게 이르노다카라 차내 방송을 하면서 이 전철은 원래는 서지 말아야 될 텐데 여기서 신기발한 데서 여기가 신기변가 보죠? 중간에서 쓰겠습니다 해서 중간에 다 서버렸네요. 서버렸어요. 자, 큰일 났네요. 차장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본지 안 본지 모르지만 내려가서 또 거기까지 가는 방향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시험에 늦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죠. 그리고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달려가지고 속도를 올렸어요. 그렇죠? 큰일 났다 싶어서 속도를 올려가 달렸더니 어때요? 다이안이 미다레와 낚았다. 결국은 운행 시간에 흔들림은 없었네요. 차질은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작가의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 하는 선입관. 그 중간쯤에는요. 이번에 특이한 사건, 좋은 뉴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작가의 생각이 나오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짐작하셨죠?
과연 이 차장이 잘한 건가 못한 것인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이 차장의 일련의 행동은 과연 전철의 운영관리부, 그 윗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뉴스로는 안 나왔다. 만약에 자기의 책임으로 판단한다면, 개인의 판단 책임이라고 판단한다면 시타토시타라 그 용기를 어떻습니까? 용기를 칭찬해 주고 싶다. 위에서 지시 들은 건지 아니 자기가 판단한 건지. 만약 자기가 판단했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한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용기를 칭찬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요, 밑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 차장이 어떻게 된지 모른다. 과연 이 차장이 좌천된지도 모른다. 지방으로 내려간지도 모른다. 그러한 표현인데 그것을 알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자기 될지도 모르는데 실행한 차장은 스바라시라는 말. 그럼 2번이 뭐가 될까요? 자, 7, 8번 가볼까요? 2번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가장 적당한 부사는 무엇입니까? 부사네요. 자, 답은요, 답은 D번이죠. 아에때. 여러분, 아에때 하면 두 가지 뜻을 알아야죠. 어떠한 것을 알면서도 네가 이것을 알면서 감히, 그렇죠? 감히 네가 나 덤비겠느냐? 이 감자사. 두 번째는 알면서 굳이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편이죠. 아에때. 자, 이 경우에는요, 굳이라는 편이 되죠. 자기가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것을 한 행동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답은 D번이 나와야겠죠. 자, 운자리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서 제가 뭐 그걸 질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은 모습 운자리라 그러죠. 뜻도 맺땐 노력하는 모습이죠. 힘써서 이마사라 이제 와서입니다. 답은 D번이 되겠죠. 79번 볼까요? 필자는 이 차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C번이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호메떼하겠다. 칭찬해주고 싶다. 자, 80번 넘어갈까요?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결국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추측해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는 이 독해력에서는 아주 마이너스 감점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죠. 시험에서 내린 거, 그 시험을 본 것까지만 얘기 나오기 때문에 답은 D번이죠.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 여자 중학생은 시험에 붙었다 모른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D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장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소녀를 내려줬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네가 잘못한 거 어쩌겠느냐? 시험은 내년에 봐라 하실 건가요?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오늘 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